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고점 대비 꾹 미끄러져서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된 그 흐름 속에서는요, 전기전자 업종이 고점에서부터 밀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가면서, 삼성전자가 눌려지면서,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내려오면서 시장 지수의 상승폭이 다 둔화되고 말았죠. 어찌됐든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0.16%의 강보합이었어요. 시장은 약보합. 전기전자 업종도 시장처럼 밀렸다면은 시장 낙폭은 좀 더 커졌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전기전자 업종의 거래 대금이 실려 있다는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는요, 지수가 등락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고 미국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실 때 지표의 흐름이라든가 또 그것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다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3일이었죠. 12월 3일에 미국의 지표들, 많은 지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ISM 비제조업지수 PMI,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미국 증시가 조정으로 마감됐죠. 거기에 기술주의 조정이 확대됐고 비트코인의 낙폭이 확대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6일 월요일에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기술주들의 강세로 시장은 견고하게 움직인 거죠. 결론적으로요, 지난 금요일 12월 10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도 또 놓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셔야만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상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지수가 강세를 띄었고요. 여전히 오미크론 얘기가 있었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변이, 이런 내용들이 전체 시장에 조정을 급격히 가져온 적은 없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올 3월부터 5월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테이퍼링 난해한다고 해서 1.3, 1.4, 1.5, 1.6, 1.7%까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은 지속적인 랠리였습니다. 왜?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라고 하고 또 실질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폭등 랠리였거든요. 지금 기준에 1.4 수준이라고 한다면 전혀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지표 부분도 놓고 보셔야 돼요. 지표. 그렇게 해서 지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러한 부분들 굉장하죠.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었던 7%, 이런 부분을 더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제한적이다. 소비자 물가가 39년 만에 최고치다. 경기가 그만큼 확장되고 있는데 마지노선보다는 눌려있다. 이 내용이에요. 혼란스럽죠. 지표가 좋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긴축을 할 수 있다, 지표가 좋으면 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악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만약에 조정 나오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테이퍼링 빨리 단행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지표가 좋은데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뭐라고 해석합니까? 야, 지표가 좋잖아, 경기가 좋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야, 그래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7%는 넘기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쪽,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내용. 반대급부는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건 안 되죠. 결론은요, 윗방향의 흐름,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윗방향의 흐름을 놓고 보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놓고 보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놓고 보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뭐의 차이가 있냐면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를 해요. 왜냐하면 식품과 에너지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기보다는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제외한 부분을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부분이 전체 지표를 놓고 보시면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지표예요. 그리고 지난 12월 3일에 발표된 실업률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수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의 PMI 이 부분도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확장 국면, 경기의 활황, 활성화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의 기준에서는요,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인플레이션 부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예상치 부분에 부합한 흐름이고 7%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 연단위 기준에서 전년 대비 기준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좀 가파르다고 볼 수 있죠. 평상시 같으면 이야 하고 조정이 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와 이렇게 돼서 가파른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 예측에 좀 못 미쳤어. 뭐 이렇게 경기 지표가 되게 좋아.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는 0.5%. 이것도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지표 부분에 대해서 발표 나올 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발표 나오고 눌렸을 때, 올랐을 때 전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뭐 양면이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기준이 명확해야죠. 그래서 테이퍼링, 금리 올릴 만큼의, 빠르게 단행할 만큼의, 긴축을 할 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체감 온도가 좀 안 좋더라도 경기 지표는 살아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같은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LG전자가 또 오래간만에 애플 관련된 이야기, 전장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래를 수반하고 LG전자가 7%. 지난해 12월 23일 날 윤정두 음력 생일 11월 9일, 그게 양력으로 12월 23일이었죠. 그날 LG전자가 강보합에서부터 상한가. 오늘 기준은 11월 9일은 아닙니다만 11월 10일이죠. 음력으로. 그 음력 11월 10일. 윤정수 생일 날짜가 되면 이 LG전자가 움직여. 사랑해요 한번 가시죠. 오늘 뭐 LG그룹주들 좀 탄력받았고 LG화학만 좀 눌렸는데 사랑해요 말고 사랑해요로 갑시다.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력한 시세 좀 내주세요. 사랑해요. 한번 출석 검사 쭉쭉 해보시죠. 지표를 제대로 본다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본다면 이렇게 LG전자처럼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종목에서 하루에 뭐 7%씩의 흐름, 근데 이것이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또 매일매일 기준에서의 시세 강화가 연출될 수 있다.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사랑해요. 얼른 쭉쭉쭉 올라가서 LG전자의 폭발적인 랠리를 나타내줘라. 사랑해요. 우리는 LG전자, LG화학의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웃으면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술주 위주에서의 강세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 유럽, 일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기술주 위주의 시가총액 비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유럽, 일본 대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차트를 놓고 보실 때 단 한 번의 조정, 단 한 번의 이렇다 할 조정이 없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단 한 번에 이렇다 할 조정이 없습니다. 기술주에 대해서 요 정도 수준의 조정 눌림목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술주가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유럽, 일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서 눌려있는 수준, 우리나라가 유독 고점 대비 밀려있지만 유럽, 일본,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2016년 이후에 가장 강하다라는 걸 수치로 확인했고 눈으로 확인하셨죠. 약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준이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전기전자 업종을 비교해서 놓고 보실 때 같은 방향성의 흐름에 기술주 위주의 흐름을 우리나라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약 34%. 올 1월 달 기준에 38%대까지.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왜? 실적이 뒷받침돼 있어서 그래요. 소형주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53% 올라와 있을 때 이렇게 시장이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기술주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시장이 53% 올릴 때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에 거래대금 거래량 실현 아니죠. 하이닉스 못 오르는 것 같지만 벌써 이만큼 돌리면서 12월 달에 거래량을 충족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유가증권 시장과 전기전자 업종의 상관관계 꼭 보시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면 아주 깊이 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요. 시장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겨드립니다. 나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의 흐름, 그 추세 강화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부분들을 차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영업이익 비중이 2022년도 예상 영업이익 얼마? 255조 대비해서 두 종목의 영업이익 비중이 26% 정도. 근데 양시장 다 합쳐서의 시가총액 비중은 21% 수준뿐이 안 돼요. 상당히 저평가. 그렇게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얼마? 시장의 0.05%, 그리고 삼성전자 100원당 0.8, 0.9포인트, 하이닉스 1000원당 1포인트 수준의 시장 영향력을 준다.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기준에서 약보합했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끌어줄 때 시장 지수가 쭉 뻗어 올라갈 때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아지는 겁니다. 시장이 못 움직이면 상승 종목 수도 제한적이죠. 하락 종목이 막 2,200개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함부로 뭐 IT가 가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코스닥도 뭐 우리가 게임주들 지금 압축 잘 해놓고 마지막 대응을 잘 설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를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게임주 2차 전지 업체입니다. 이들의 흐름이 성장성 국면에서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깨져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가 됩니다. 지금보다 월등히 둔화가 됩니다.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소외돼 버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늘 같은 날 특히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와장창, NFT 관련된 종목군들 와장창 무너지는 변동성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보다는요. 거래가 둔화되고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보시고 대처해야 된다. 화요일부터 게임주, 2차 전지 업체들 그 밖에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뭐 시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테마의 기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주 어느 쪽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노란톡에서 윤정도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주도주는 이렇게, 그리고 변동성 매매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가장 1순위의 주도주의 기준은 뭐다? 실적. 그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쪽에 안정적인 추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뭐 우와 상한가 축하해드려요 상상상 축축축 여러분들 선배분들 상한가 벌써 잡아내시고 수익 난 거 이런 부분의 마케팅보다는 시장 상황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단기 정점이냐 더 갈 것이냐 연말까지 해서 빠르면 연말까지 기준에 3,300 넘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지금 지수 대비 10% 이상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황 부분 먼저 차분하게 보시고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도 상한가 종목 잡아내셔야죠. 어떻게? LG전자 같은 종목을 주력으로 딱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 종목 잡아. 많은 분들이 변동성 종목만이 내게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성 종목에 자칫 잘못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죠. 힘겨워지죠. 그런 전략보다는요. 일단은 주력주 위주에서 포트폴리오를 채워놓으시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하루에
5%의 등락 범위까지 연출이 돼요. 5% 수준이다. 지금 기준에서 5포인트 수준이다. 오늘 78,000원까지 올라왔었죠. 아쉽게도 이제 뭐 77,000원 기준이라고 설정했을 때 5%면 얼마예요? 4,000원 수준이에요. 4,000원을 육박하는. 그럼 4,000원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곱해 주시면 되잖아요. 0.8포인트. 그럼 얼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32포인트 정도. 삼성전자가 21% 비중이고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합산을 해서 34% 수준의 비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7포인트, 18포인트를 더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34%의 비중에서 삼성전자가 81,000원까지 오게 되면 얼마요? 50포인트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66%의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는 얼마? 5%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66%를 가지고 있는 쪽이 50포인트만 들어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1.5%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거든. 나머지 업종은 얼마? 5%가 아닌 2% 수준만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력주와의 차이예요. 주력주는 5%, 나머지 업종은 2에서 2.5%만 움직여도 시장은 100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즉 삼성전자 78,000원 오면은 3,000포인트 훌쩍 넘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78,000원 오기 전에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81,000원, 지금의 기준에서 81,000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3,100포인트가 됩니다. 3,100. 삼성전자가 9만 원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장 3,300 넘기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삼성전자 밀려야 돼. 막연하게 삼성전자 못 갈 거야.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강해야 된다.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기준점에서 거래대금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높아야 됩니다. 시가총액 1위라고 거래대금 1위 하진 않아요. 시가총액 2위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항상 거래대금 2위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 윤종두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에요 해봐야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흐름은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의 흐름은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때도 거래대금을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을. 월요일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 버렸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쭉 넘기시고 나면은 하이닉스의 기준이에요.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쭉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뭐 5% 또 8% 이런 등락까지 나와줬단 말이죠. 이 흐름 속에서 똑같이 삼성전자에 연동돼서 5%, 8%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면 시장 지수 3,100.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이닉스가 지금 12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14만 원 올라가면 시장은 얼마? 3,300포인트 넘깁니다. 14만 원 올라가면. 근데 아유 하이닉스 못 갈 거야. 못 가면 시장 3,300 못 가. 그러면 탄력적인 시세 분출이 여타 종목에서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형 테마주만 쫓아갈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시장이 대부분이 다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대부분이. 시장 지수가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고점 대비 40포인트 밀렸잖아요. 대부분이 다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막판까지 강세를 띄었던 종목은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두세 개 종목에서 강세를 띄고 마감을 한 거죠. 최상위 거래대금의 종목은.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되는데 너무 오늘은 안 실렸어요. 너무 안 실렸다. 갭상승률에 눌려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미국 장의 흐름과 유럽 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기준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 만에 작년 11월 이후의 흐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마찬가지로 나머지 종목도. 오늘 기준에서 LG전자의 기준이에요. LG전자. LG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가벼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벼워져 있냐면 가볍게 시세를 낸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시세가 좀 아쉽게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인데 일단 오늘은 거래대금 실리면서 움직였어요. 70조 원은 훌쩍 넘겨요. 매출이 이제. 영업마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 영향 중에 하나는 영업마진 개선, 실적의 개선은 핸드셋 사업 부분을 없애서 영업 손실 부분이 축소가 된 거죠. 다만 내년에 76조 예상하는데 영업이익률이 7% 수준도 안 나와요. 6%대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전장사업 쪽에서.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에 상장될 때라든가 또 지금의 기준에 애플 이슈가 불거질 때 저평가인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달라. 그게 성장성인데 그런 내용이 언급만 돼도 가벼움은 훌쩍훌쩍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동영상.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리고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아요?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노란톡 오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자료 올려드리고 그럼 동영상 올려드려 전략 잡아드려 또 전략 부분에 텍스트 자료 올려드려 차익 실현 범위 추가 편입 범위 거기에 나는 눈이 안 보여. 그럼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현재가가 이렇습니다. 이래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트 범위 잡아드리면서 거래량이 수반될 때의 기준에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매직 시그널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형성돼 있을 때 거래량이 수반돼 있는 상태의 흐름에서의 패턴이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인 추세의 기준이 된다. 지금 드디어 다시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준 거예요. 이 기준에 주봉의 기준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월요일날 터져 있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의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 샛별형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이런 흐름들. 이때도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죠. 전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애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후속적인 거래량이 움직이지 추가되지 못해서 밀려버렸는데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전체적인 IT의 강세, 저평가 종목에 대한 재해석, 거기에 전장 관련된 내용,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에 대한 기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죠. 이제 이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만에 하나 이때처럼 다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경우는 저평가 상태에서의 재차 터진 거래량이다. 월요일에 터진 거래량이다. 그걸 꼭 확인하고 대처하셔야 돼요.